감성 경영론 9-3 효과적인 감성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9-2에서 좀 못했던 내용 수업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2에서 사례 중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 이야기했는데, 정서적 소통이 중요하다. 성과 지향적 소통 방식과 정서적 소통 방식을 병행해야 되는데, 정서적 소통은 크게 직원 간 소통, 그리고 직원과 경영진 간 소통이 있는데, 독특하게도 회사와 직원, 가족 간 소통까지도 필요하다는 내용을 이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간 소통과 직원과 경영진 간 소통은 기본적이라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 회사와 직원, 가족 간 소통이 나오는데요. 자녀 교육, 가족 건강 등을 배려하는 소통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고충과 고민 해결을 위해서 회사가 나섬으로써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고 친가족적 인적 자원 관리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는 게 독특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성토탈 같은 경우는 가정과 회사를 결합한 홈퍼니 경영이다, 이렇게 홈 컴퍼니를 합성어죠. 홈퍼니 경영 도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잘 나가는 대기업의 중요한 모습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퍼니 경영의 핵심은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발전한다는 경영 철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직원과 직원이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지만, 또 직원과 경영자가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지만, 더 한 발 나가서 회사와 직원, 가족 간 소통인데, 가정에 직원, 가족까지를 신경 써주는 그런 홈퍼니, 홈과 컴퍼니의 합성어 홈퍼니 경영을 도입했다는 것, 이게 아주 독특한 소통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발전한다는 이 경영 철학은 오늘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될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루었던 역사 속의 인물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지금 당태종 이세민은 아주 유명한, 아주 유능한 감성 커뮤니케이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유명해서 역사 속에서 찾아보는 커뮤니케이션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국에 수많은 왕조가 나타났지만 중국인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왕조는 한, 송, 청, 명이 있었지만 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이나 청에 비해서 한족의 왕조라는 정체성 때문에 더더욱 자부심을 갖고 있죠. 중국에는 소수 민족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그래도 중국의 가장 많은 족을 이루고 있는 한족이 중요한데,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그 한족의 왕조라는 정체성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계 2대 초강대국으로 군림했던 왕조가 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당나라를 만든 주인공 태종 이세민의 감성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려는 의지가 강했다는 것 때문에 역사의 기록에, 중국 역사 기록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천하는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만인의 것이라는 것을 입버릇처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정치의 근본 목표로 삼았다는 데서 아주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유명한 사례입니다. 황제가 된 뒤에도 자신이 혹시 잘못이 있으면 가차없이 지적하도록 간언을 장려했답니다. 당태종의 그런 내용은 의사소통에 엄청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신하 중에 쓴소리를 가장 잘했던 위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당태종은 그를 본래 이건송 쪽 사람이었지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통렬히 꾸짖도록 했는데요. 위징이라는 사람이 오버를 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꾸짖어서 꾸짖어 주라고 해놓고도 저 늙은이를 죽이고 말 테다라고 할 정도로 소리를 치면서 꾸짖음을 들었는데요. 황후의 간언을 듣고 취소를 했다는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대의에 따르는 황제, 그리고 백성의 살림살이에 더 관심을 가지는 황제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가뭄 끝에 담비와 같은 그런 정치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감성 경영에서 감성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부하 그러니까 백성의 살림살이에 관심을 가지는 이런 황제였기에 감성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 정관정요에 당태종의 정치 요체를 이렇게 담았는데요. 이건 당태종 죽음 후에 50년쯤 뒤에 오궁이라는 사람이 저술을 했는데 여기에는 신하의 간언을 받아들일 것, 아랫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사치에 빠지지 말고 사사로운 욕심을 없앨 것, 충신을 곁에 두고 간신을 물리칠 것 등인데요. 다시 이걸 요약하면 현명한 신하들의 말을 잘 들어야 좋은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부하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당태종 이세민은 반대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인 훌륭한 커뮤니케이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 경영, 감성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서 역사 속에 또 인물을 찾아봤습니다. 또 사례 중에 닛산 자동차 CEO 카를로스 고는 비판으로부터 지혜를 배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판 속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했고 또 부하의 직원이야말로 확실한 경영 자문이라고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키아의 실패 사례인데요. 전 세계의 2차 대전의 무전기부터 유럽의 노키아, 미국의 모토로라가 무선에 관련된 통신에 발전된 회사여서 그 다음에 휴대폰까지 굉장히 대단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전화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2011년까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잘 나간 회사였는데 스마트폰으로 전환할 때 그러니까 휴대폰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 곧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스마트폰의 중요한 내용으로 흘러갈 때 거기에서 갈아타지를 못했죠. 스마트폰으로 변신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례인데요.
이걸 직원들이 건의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지 않아서 오늘날 노키아는 회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로 팔리고 그야말로 그 잘 나갔던 노키아 회사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 모토로라, 노키아, 소니 굉장한 회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전 세계에 두 개 회사만이 아이폰과 삼성전자 두 개 회사만이 스마트폰으로 갈아타서 전 세계 브랜드의 순위에 들어가는 10대 브랜드 순위에 들어갈 정도로 세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올해 전 세계 브랜드 순위 5위에 올라설 정도로 굉장한 회사로 변화했죠. 그래서 노키아는 그때 휴대폰을 만드는 상황에서 인터넷이 들어간 스마트폰으로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직원들의 건의가 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실패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후회를 남기는 노키아로 남고 만다는 것이죠.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고요. 이제 9-3에서는 효과적인 감성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성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정서적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삼성 연구소가 발표를 했던 정서적 커뮤니케이션, 감성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9-3에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감성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명확히 해서 구성원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는 동기부여 효과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적인 감성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10가지의 기본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환경하면 환경이란 단어가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구분이 되는데 보통 환경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을 주로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중요할까 하는데 경영자와 구성원 간의 신뢰 형성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신뢰 형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뢰할수록 구성원이 경영자를 신뢰할수록 업무상의 문제를 솔직하게 의논할 것이다. 그리고 경영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거나 왜곡된 생각을 갖지 않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위상 장벽을 허물어야 된다. 그리고 복장이나 사무실 자리 배치까지도 사소한 부분에서 지위상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신뢰 형성을 하고 그리고 지위상 차이를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첫 번째 내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합한 환경 조성 중에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구성원의 성과 평가 기준을 미리 제시해 준 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에게 원칙을 제시하고 잘못된 업무는
수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기준을 제시해 주고 원칙을 가르쳐 주고 잘못된 것을 수정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계획에 세워져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권한이임은 어디에서나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권한이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직무 할당이나 지시에 대해서 충분한 서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직무나 작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설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도 이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니 의사소통을 잘하자는 게 아니라 효과적이려면 성과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해야 잘못된 것을 수정할 수도 있고 또 권한 이음을 정확히 해주고 또 직무 할당이라든가 지시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대화를 나눠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라 중에서 지금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세 번째는 적합한 환경 중에서 집단이나 조직에서 피드백을 활성화하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인데 그래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구성원들이 경영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까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잘 나가는 기업들은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딱딱한 회의실이 아니라 원탁으로 된 환경이 좋은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 안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서 편안한 장소를 딱딱한 회의실을 떠나서 편안한 장소를 택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뭐 야외 공간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회사를 떠난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해야 피드백이 활성화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요지는 피드백을 활성화하는 환경을 조성은 편안한 분위기 조성이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널을 다양화해라 했는데요. 한 가지 채널만 사용할 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양한 감각을 자극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인데 전화나 SNS를 요즘은 많이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청각과 시각을 자극해서 메시지를 강조하고 메시지를 전달할 때 해석상의 왜곡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화로도 하지만 SNS로 하면서 시각과 청각을 만족시킨다고 그랬는데 글로 써 있기도 하지만 이미지, 사진, 동영상들을 올려서 사람들이 더 이해가 빠를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정보 처리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어느 것을 어떤 사람들은 서면으로 잘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귀로 듣는 것에 잘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능력이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최적화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전달하는 방식이 영상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도 지금 비대면 강좌를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데 어느 상품을 보면 사용 설명서가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로 써놓은 것보다
실제 영상으로 보는 것을 훨씬 이해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정보 처리 능력을 사람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양하게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에게 맞도록 메시지를 조정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사람들마다 동일한 메시지에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경영자들에게 중요한 사항들이 중간 관리자한테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생산직 직원과 사무직 직원에 따라서는 생산직 직원은 관심사항이지만 사무직 직원들에게는 관심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쉽게 영어를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에 따라서는 알고자 하는 유형이 다르고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언어에 대한 이해 정도도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신자에 맞도록 메시지를 최적화해서 보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자가 볼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 경영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생산 직원의 관심사항은 생산 직원과 관심사항인가, 사무직원들 관심사항인가, 아니면 이 단어가 구사가 편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 영어들이, 그리고 어느 정도로 어느 채널로 어느 유형으로 보낼 것인가 하는 내용을 최적화시켜서 보낼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신자들에게 맞도록 메시지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타인과 교감하라는 내용인데요. 수신자와 교감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신자와 교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니즈, 요구라든가 인식, 태도, 감정에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 그대로 타이틀처럼 교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채널과 어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채널을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어휘로 전달이 돼야 될 것인가 하는 타인과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적절하게 반응하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타인과 교감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를 다룰 때 면대면 방식의 가치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가능하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 의사소통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내용입니다. 조직이 변화를 겪고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시기는 구성원들이 아주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혹시 막 혁신 변화 뭐 이런 걸 추구할 때 이러다가 명예퇴직을 당하지 않을까,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말을 하나 잘못 전달하면 굉장히 엉뚱한 의사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면대면 방식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면대면 방식은 뭡니까?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경청하라는 내용인데요. 이건 뭐 수도 없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눈을 마주보면서 듣기, 고개를 끄덕이면서
적절한 표정 짓기, 그리고 주위에 산만해 보이는 행동 혹은 제스처 피하기, 질문하기, 중간중간 물어보면서 상대가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 말할 때 자신만의 용어로 재해석하기, 그리고 말할 때 방해하지 않기,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정확히 해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는 그런 것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말과 행동을 일치하라 이 내용인데요. 행동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데 말보다 행동이 더 일치해야 된다는 내용을 우리는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라는 내용인데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다루고 걱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메시지를 전달할 때 공식적인 메시지 전달 방식과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할 경우 더욱 효과적이다 하는 내용인데,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했을 때 더 효과적이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을 사용하라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과 약속한 시간이 됐으므로 9-3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10-2를 할 때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과정에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늘 이야기합니다만 수고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 없는 수업이 되게 힘듭니다. 직접 교감하고 그래서 또 유머 있는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늘 경직된 내용으로 수업을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고요. 언젠가 또 대면 강좌가 있다면 아주 즐거운 수업이 되도록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비대면 강좌라도 조금 더 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즐겁게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